이번 시간에는 4대 보험 파트 중 사회보험 관리 원 사업장 가입 탈퇴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대 보험 개요에서 설명드렸듯이 간단히 사업장 성립 신고나 탈퇴 신고에 대해서 한번 신고 기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자, 법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만 있더라도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사업장 성립 신고는 최초 한 번만 하면 되고 이후에 근로자의 입퇴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별로 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사업장 최초 입사 내지 이런 부분이죠. 다음 달 15일 이내며 건강고용산재보험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첨부 서류입니다. 신고 서류입니다. 국민연금은 당연적용 사업장 신고,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고용산재보험 이렇게 보험관계 성립 신고 있는데요. 요게 사업장 메뉴에 있는 것들이 사업장 성립 신고서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사업장 성립하는 동시에 당연히 사업장 성립하는 이유가 뭔가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직원이 없다가 직원이 왔잖아요. 그럼 사업장을 성립 신고해야 되겠지만 직원에 대한 신고도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두 번째로 성립신고할 때는 최초 직원이 입사했었을 때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건강보험도 명칭은 자격 취득 신고입니다. 직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개별적인 자격 취득 신고도 동시에 하면은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 서식들은 각각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공통 서식이기 때문에 한 서식에 다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으로 하셔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사업장 탈퇴 신고입니다. 폐업이나 직장 가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탈퇴 신고를 해야 됩니다. 폐업한 경우에는 4대 보험 모두 탈퇴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탈퇴 신고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탈퇴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만 근로자가 없었을 때 탈퇴 신고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당연히 부과되지 않겠죠. 예, 그래서 별도로 보험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자, 탈퇴 신고입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로자가 없다고 해서 고용산재는 바로 탈퇴되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신고 서류는 당연히 탈퇴 신고서, 이것도 공통서식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 마지막 퇴사하는 직원의 상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기한은 사유 발생일의 다음날 15일이고 건강고용보험은 사유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14일입니다. 다음 달 15일이고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입니다. 둘이 같죠. 이렇게 해서 사업장 가입 신고와 탈퇴 신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보면은 사회보험 관리에서 사업장 가입 신고 부분은 가입하는 부분이고 탈퇴는 탈퇴 신고 부분입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작성을 하시면은 가입 탈퇴 부분에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가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사업장 등록이라는 것 한번 확인하시고 재차 확인을 드립니다. 먼저 사업장 가입 신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나오는 화면인데요. 사업장 부분에 풍선 바 내지 F2를 누르면 해당 사업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반 근로사업장에 대해서 가입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신고일은 해당 신고일, 지금 신고하는 당시의 일자를 입력을 하시면 되죠. 전 2월 14일이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신고 옵션이라는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데요. 신고 옵션은 체크도 하고 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신고 옵션이 뭐냐면 국민연금에 해당된다면 사업장 가입에 해당된다면 체크하는 거고 해당이 안 된다면 체크 안 하는 부분들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고용 2개, 산재 2개 이렇게 2개씩 있죠.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사실상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신고입니다. 그런데 고용이든 산재든 보험가입 신청서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은 임의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 체킹을 합니다. 자, 그 말은 보용관계 성립이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고용산재는 당연 적용 사업자들을 체킹하는 거고, 임의 적용 사업자 같은 경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적용을 받겠습니다라고 체크하는 게 임의 적용 사업자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면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이렇게 신고 처리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확인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인쇄를 잠깐 볼게요. 인쇄를 잠깐 보면, 자, 우리 성립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내역들이거든요. 맨 첫 번째 화면은 자주 봤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자, 사업자 단위, 영업소 현황, 뭐 성립 가입 사업 현황. 자, 두 번째, 세 번째 장은 첫 번째 이게 공동대표자 현황은 말 그대로 공동대표에 해당되면 현황을 적으면 되는 거고요. 갈로 해놓고 건강보험, 뭐 영업소 현황, 단위사업장 현황 뭐 이렇게 돼 있고, 다음 장에 보면 성립 또는 가입, 가업 현황, 사업 현황, 뭐 고용보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장은 공동사업자, 공동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복수의 이제 4대 보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업장이 2개, 3개 정도 있는 거에 대한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입력을 하는 부분이니까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별적인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위에 보시면은 뭐 우편물을 제외하고는 프린트의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에 있는 얘기들이 지금 여기 다 나온 겁니다. 자, 이것도 복수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단위 사업장도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었을 때 그 건강보험 관련된 사항이죠. 영업소도 건강보험 관련됐다고 프린트물에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력하는 곳이 이쪽이다. 복수의 사업장과 관련되니까 그 부분이 해당 사항이 없으면 위의 부분들은 입력을 할 필요 없고, 공동대표자가 있다면 해당 사항을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3 우편물 주소. 우리가 만약에 우편물을 받을 때 어디 주소로 받겠는지를 입력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잘 입력해 놓으셔야겠죠. 우편물이 딴 쪽으로 가거나 하게 되면 관련된 자료를 못 받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제 세부 내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보험료 자동이체. 말 그대로 보험료를 자동이체 하고 싶으시면 관련된 내역들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특별한 건 없죠. 합산 자동이체. 이걸 뭐냐면은 보험료는 우리가 총 4개가 납부되잖아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되는데 한 번에 이 금액의 합을 빼가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고용산재, 국민 각각 4번 빼가거나 이렇게 자동이체를 하는 부분의 선택입니다. 미적용이라면은 합산이 안 되고 별도로 4번이겠고 합산이라면은 한 번이겠죠.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체는 언제 하고 싶냐? 우리 다음 달 10일까지인데 답기 1인 10일까지에 자동이체 걸어 놓을까요? 아니면은 그 달의 말일날 이렇게 해 놓을까요? 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이제 거래처한테 물어보셔야 되겠죠. 임의로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환급 반환 계좌 사전 신고입니다. 만약에 반환금이 있다면 신고를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하다면 동일하게 누르시면 위에 있는 자료가 밑에 반영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직접 입력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고지 신청입니다. 고지를 전자로 받고 싶다 라는 부분이 신청인데요. 자, 해당 받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체킹을 하시고 관련된 내역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수신자나 이런 부분, 지금 같은 경우는 전자우편으로 받고 싶고
우리 회사 메일로 돼 있고 수신자나 이런 주민번호 이렇게 돼 있다라는 내용 이런 것들은 확인하셔갖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설 현장 사업장 여부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보험료, 두리누리 사회보험 얘기합니다. 지원 신청 부분입니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10명 미만이라면 뭐 우리 사업장 입장에서 부를 할 이유는 사실상 없겠죠. 여부 부분을 이제 공단에서 이제 판단을 할 거니까 그래서 해당 사항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면 열을 체킹하고 그 이상이라면 부를 체킹하시면 될 것 같고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는 예술인 노무자에 해당된다면 예술인 노무자로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연금 이건 개별 사항입니다. 개별 사항인데 자 국민연금입니다. 근로자 수와 가입 대상자 수를 적고 적용 연월일을 적습니다. 자, 저 사업장 가입 신고서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서식을 프린트해 보시면 뒤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상세히 이제 설명되어 있긴 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근로자 수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입 대상자 수는 18세에서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다 합쳐서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입 대상자 수는 뭐 이렇게 근로자, 사용자를 합쳐서 기재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 연월일은 시작 연월일을 말하겠죠. 자, 분리사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우리가 뭐 단위사업장 뭐 이런 느낌 아까 전에 영업소 사업장처럼 복수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부분으로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특별히 입력할 건 없습니다. 자, 건강보험입니다. 대상자 수입니다. 건강보험과 대상자는 특별하게 제외 대상이 없기 때문에 뭐 동일하겠지만 어쨌든 대상자 수를 넣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내지 법인의 대표자 다 포함해서 넣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적용 월을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장 특수부원은 해당 사항 있으면 체크하면 되는데요. 대부분 일반 근로자에 해당되겠죠. 예,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부분 회계정보는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무원 및 교직원 기간만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용보험입니다. 근로종자 사업장을 체킹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피보험자 수도 이렇게 체킹을 하시면 되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는 계속 반복적으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수를 적는 거고 피보험자 수 같은 경우는 이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월 60시간 미만, 우리 초단시간 근로자죠.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근로자 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한 걸로 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한 명 있거나 아니면 65세 이후에 새로 입사한 분이 한 명 있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예술인 노무자도 인원수를 채우면 되고 4대 보험에서 보험사무 대기간이 있다면 이 부분들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주된 사업장은 복수 사업장이 있어야지 관련된 부분이니까 단일 사업장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주 산재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사업 형태는 유기가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계속 근무하면 일반적으로 계속이라고 돼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산재보험 발생 여부나 이런 부분 주된 사업장 같은 경우도 복수의 사업장일 때 해당되는 부분이죠. 밑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특별하게 뭐 특별히 어렵게 입력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없긴 하고요. 사업장 가입은 어쨌든 이런 신고가 여기에서 보면 위에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동이체를 정확히 했느냐, 전자고지를 내가 원하는 것처럼 정확히 받았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회보험 지원 신청을 반드시 이렇게 잘 해놔야지 추후에 2번 일들이 발생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잘 보시면 되겠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근로자 수가 5명이고 가입 대상자가 4명이고 뭐 몇 명이고 이게 사실상 정확히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수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연금에 직원이 5명 입사를 했다. 신고할 거 아닙니까? 가입자 자격 신고.
그것만 맞으면 이게 6명, 5명인데 6명 잘못 넣었다고 해서 문제 될 건 사실상 없지요. 어쨌든 위에 부분은 중요하겠지만 근로수도 아까 제가 뭐 무슨 대표자를 빼니 안 빼니 포함하니 이런 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다라는 부분으로 아시면 되는 거고, 사실 근로사 수는 개별적인 가입 취득 신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첨부를 하면은 이게 5명인데 4명으로 돼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사실 크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힘들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입 신고서입니다. 자, 탈퇴 신고서입니다. 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거나 하는 부분인데 가입 신고서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2022년 12월 31일에 뭐 폐업이든 뭐든 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폐업, 공통사원 폐업이면 다 탈퇴지만 폐업이 아니라 뭐 그 밖의 사유로 해서 근로자 없음으로 지금 작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나서 추후에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되는 거잖아요. 추후에 1년 뒤에 근로자가 없다면은 이렇게 1년 경과로 해서 별도로 신고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 다 챙겨서 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드물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도 다 공단 신고가 됩니다. 공단 신고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되고, 공단 신고 왜 되겠어요? 우리 가입 신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번호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거고, 지금은 번호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사업장 관리 번호가. 그러니까 뭐 공단 신고, 공통 서식에 대해서는 신고가 이렇게 여기서 바로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위에 보면 사용자 정보입니다. 사용자 정보를 반드시 잘 입력해 놓으시고, 여기 보면은 환급 계좌나 이런 부분을 잘 입력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마 이게 다 입력이 정확히 돼 있어야지 공단 신고가 가능할 겁니다. 어쨌든 어떤 소식이든 간에 공단 신고를 하려면 최소한의 입력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되는 되어 있어야지 공단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편의상 중요하지 않은 정보나 이런 것들은 입력을 안 해도 서면으로 내지,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팩스 신고죠. 팩스로 하게 되면 뭐 그냥 다 받아들여지고, 왜 중요한 내용들은 거기에 다 있고 나머지는 사실 보수월액이나 입퇴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불필요한 정보들, 그냥 있는 정보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팩스로 이렇게 신고하면 그것들은 신고가 안 되지 않습니다. 신고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자로 바로 신고하려면은 그런 자료들이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전자가 안 되니까 뭐 장단이 있겠죠. 팩스 전송이나 전자신고. 또 EDI도 마찬가지입니다. EDI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 있어야지 전송이 돼요. 그래서 EDI가 번거롭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픽스 전송이 빠르고 편한 경우도 많고, 뭐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퇴 우편물 주소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적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적고 탈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탈퇴 신고에서는 뭐 신고 옵션, 이거는 뭐 똑같은 개념이고요. 탈퇴 신고에서 참고 자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탈퇴 신고에서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탈퇴 신고 참고 자료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근로자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 접수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된다. 뭐냐면 탈퇴 대상이 되지만 우리가 신고를 못했어요. 사업장 탈퇴 신고. 그럼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건강보험 근로자 없음이 확인되면 바로 직권 탈퇴된다. 우리가 마지막 근로자를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가 딱 됐다고 하고 입력이 됐다면 바로 직권 탈퇴입니다. 고용산재 소멸신고 시 절수할 수 없다. 근로자 없이 1년 경과해야 탈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인데요. 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실무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보험 사무 대행 기간에 해당된다면은 EDI에서 관련된 거래처, 수임 거래처의 자료를 볼 수 있고,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탈퇴 신고를 했다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나 사실 뭐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탈퇴했다고 해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보험관계 우리 해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관련된 자료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보험이 문제인데요. 건강보험은 결과적으로 탈퇴 신고하거나 아니면 가입자 자격 신고를 모든 게 끝냈으면 직권 탈퇴되잖아요. 그 탈퇴된 이후로 EDI 건강보험 들어가 보시면은 그 회사 안 나옵니다. 조회 안 됩니다. 바로 그냥 닫아버리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거 탈퇴 신고하기 전에 기중이면 관련된 자료들 미리 다 뭐 PDF로 받아 놓든가 뭐 이렇게 프린트해 놓든가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 말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회사에 연락해 갖고 관련된 자료를 달라 그러면. 그런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건강보험에 있어서 사업장 탈퇴를 한다. 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탈퇴 신고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서 EDI 사업장이라면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가 탈퇴 전에 건강보험에서 관련된 내역, 근로자별로 부담한 내역 이런 부분들을 다 다운받아 갖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해놔야 되죠. 그래야지 자료들이 이제 유지가 되고 확인이 되죠. 자,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또 두 번째 방법 세무사랑 프로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임사급여에서 근로소득 관리에서 사회보험예수관리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EDI 우리 상호대행기관과 연계를 해서 각각의 월에 이제 4대 보험을 인별로 끌어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무사랑 원이다. 우리 1월 달에 뭐 관련된 자료를 하고 싶다. 뭐 참고는 이게 보시면 돼요. 어떤 내역들이 끌어온다. 이런 용어로 빠져서 끌어온다. 이런 거는 보시고 한두 번 클릭핑 해보시면서 EDI 자료와 비교해보면 요런 환급 이자 부분이 빠졌구나. 이런 부분은 조금씩 한두 번만 해놓으시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크게 특별히 뭔가 숫자가 잘못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있는 자료를 끌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증서나 이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 부분은 개별적으로 잘 보시면 됩니다. 편하게 얘기 드리면은 쉽게 얘기 드리면은 각각 우리 보험사무 대행 기관이 각각 공단의 인증서로 들어갈 건데 그 인증서 부분을 여기 등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등록이 다 된 상태에서 이 회사의 1월 달을 클릭하고 스크래핑을 하면 1월 달의 내역들이 4대 보험에 대한 내역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예수 내역을 보고 만약에 내가 1월 달을 조회하고 싶다. 라고 해서 엔터를 하면 사원 등록에 되어 있는 사원과 급여대장상의 4대 보험 띈 내역들 사원별로 그리고 아까 EDI 부분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불러온 개별적 고지 내역 이런 부분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차액 부분이 얼마고 개별적으로 차액 부분이 얼마고 어떤 부분이 얼마라는 것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기능이 확인하는 기능인데요. 여기서 뭐 무슨 전송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받는 기능이니까. 그래서 확인하는 기능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설명드렸지 근로자 탈퇴하기 전에 사실상 프린트하거나 이런 경우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은 매번 이제 매월별로 활용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사실상 급여대장을 작성할 때 이렇게 매월 급여대장 작성 전에 매월 불러와지면 상당히 급여대장 작성하기 편하겠죠. 원래라면은 회사에서 관련된 4대 보험 인별 내역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EDI로 들어가서 그 내역들을 확인해서 급여대장을 작성을 할 건데 이렇게 스크래핑을 통해서 불러온다면 우리가 직접 개별 공단에 가서 어떤 부분을 입력하는 수고를 덜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관리용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고 급여대장 작성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가 없는 경우 부분에 있어서 건강보험 부분은 유심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안 보여주면 불편하거든요. 자, 그 다음 법인사업장 대표자만 있는 경우는 근로자와 동의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건강연금 탈퇴가 불가합니다. 자, 대표이사가 무보수 대표면은 뭐 가입자이겠지만요. 자,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각각 탈퇴와 각각 신규로 등록을 하면 된다는 내용인데 어쨌든 참고사항도 잘 확인하셔서 이렇게 업무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험관리원 사업장 가입 및 탈퇴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